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이 전혀 큰 틀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2019년도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지금 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합니다. 똑같죠. 문제는 객관식이고 60문제입니다. 60문제에서 36개 이상 맞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고, 여기 보시면 크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문제는 같고요. 필기 과목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분을 놓고 이야기하면 NCS 구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NCS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NCS 과정으로 해서 지금은 모든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에서 이 NCS 교육과정을 따른 거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이게 스탠드 기준이죠. 그래서 이 교육 과목을 배운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동일하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여기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가는데, 크게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드리면 요거 대분류가 되는 겁니다. 요건 중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세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자동차 엔진 세시 전기 및 안전 관리로 돼 있고, 문제는 60문제에 이 주요 항목이 중분류라고 해가지고 이 항목이 총 몇 개가 됐었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4개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엔진 전기 세시 안전관리에서 4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이 중분류가 한 16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세하고 아주 그 주도 면밀하게 쭉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험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싹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게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진 하면은 기본사항, 엔진의 성능, 엔진 본체, 그 다음에 연료장치, 또 뭐가 있습니까? 윤활장치, 냉각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었고, 세세 항목에는 이렇게 기본사항은 힘과 운동과의 관계, 열과 일 및 에너지와 관계, 자동차 공학에 쓰이는 단위, 그리고 엔진의 성능에서는 엔진 성능, 우리가 사이클, 그리고 연료, 그리고 이제 엔진 본체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분해 주력 들어갔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쭉 구성품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 연료장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과서 단원별로 놓고 보면 윤활장치가 있었고 냉각장치가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그 다음에 흡배기 장치, 전자제 장치, 가솔린 자동차 엔진 관련 안전 기준에 관한 기준 이렇게 나왔었고, 자동차 세시, 우리가 엔진 전기 세시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 세시 부분은 가장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가 있었었고 현가 장치가 있었었죠. 그죠? 그 다음 제동 장치가 있었고, 그리고 주행 및 구동 장치, 휠 및 타이어, 그죠? 주행 성능, 그런 것들입니다. 자동차 세시 관련 안전 기준이 추가적으로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 전기전자, 그 다음에 시동, 점화 장치, 충전 장치, 전기전자, 또 뭐가 있습니까? 축전지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계기 및 보안 장치, 그리고 안전 및 기타 편의 장치, 이렇게 해서 또 나왔었습니다. 공기저하 장치, 난냉방 장치, 고전원 전기 장치,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 이런 거죠. 자동차 전기전자 관련 안전 기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었냐? 안전 관리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 안전 일반, 기기 및 기기에 대한 안전, 공구에 대한 안전, 작업상의 안전, 이렇게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총 중분류가 4개 과목으로 해가지고 60문제가
출제가 됐던 게 지금 이렇게 바뀌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해서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는 60문제입니다. 문제는 60문제인데 시험 시간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목명도 똑같습니다. 엔진 세시 전기 및 안전관리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중분류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구분을 지어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만 했었는데 이게 1번부터 16번까지 그래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충전장치의 이해, 점검, 분석, 배터리 진단 그리고 이걸 수리하는 거, 충전장치 교환, 충전장치 검사까지 그리고 시동장치, 기동전동기죠. 똑같이 이것도 이해, 점검, 분석 그리고 통신 시동장치 그리고 시동장치의 수리 해서 회로도 점검 측정하는 거 판정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수리, 교환, 검사까지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기를 하나로 쭉 묶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기타 편의장치 우리 배웠었죠. 편의장치 애탁스에 대한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쭉 이게 나와 있습니다. 편의장치 이해, 점검, 분석, 통신 네트워크 장치 이해, 편의장치 조정, 편의장치 수리, 애탁스에 한 거 따로 세 분야에서 한 분야 자세하게 빼놓은 거고 편의장치 교환, 편의장치 점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등화장치가 또 있습니다. 전조등 우리 등화장치 있잖아요. 등화장치 점검 진단, 수리, 등화장치 교환, 등화장치 검사. 그 다음 BCM이라는 것은 애탁스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전기 부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시 엔진으로 넘어옵니다. 순서만 바뀐 건데 다섯 번째 엔진 본체, 본체 이해 점검 분석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엔진 본체의 관련 부품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엔진 본체 수리에서 여기에서 실린더 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록 오일팬까지 쭉 나와 있겠죠. 엔진 본체에 관련된 부품까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엔진 본체 작동 상태 검사 그리고 엔진 본체 성능 검사, 엔진 본체 측정 진단 장비 활용까지. 그 다음 윤활장치는 윤활장치 점검, 이해, 분석 그리고 수리, 교환, 윤활장치 검사까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료장치 똑같죠. 연료장치 점검 진단, 연료장치의 수리, 연료장치 교환, 연료장치 검사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흡배기 장치 정비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흡배기 장치 점검, 흡배기 장치 공기 여과기부터 시작해서 머플러까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흡배기 장치 교환, 검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PCV 밸브, PCSV 밸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EGR 밸브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전기했고, 엔진했고, 그 다음 셰시했겠죠. 클러치 수동, 점검 진단하는 거, 그래서 이해하고,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 장비 활용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클러치나 수동 변속기 조정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 클러치 수동 변속기 수리하는 거, 그리고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거 없는 거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력 전달 장치 드라이브 라인 쭉 있죠. 우리가 말한 그 배웠던 추진축 같은 거 있잖아요. 추진축, 종감속기의 추진축, 자재음과 슬리비음, 점검 진단, 조정하는 거, 수리, 교환, 드라이브 라인의 검사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 휠 및 타이어, 얼라이먼트 점검하는 거, 네 바퀴 조정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그 다음 얼라이먼트 교환하는 거, 또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유압식 제동장치, 브레이크 장치죠. 유압식 제동장치 진단, 유압식 제동장치 조정, 수리, 교환, 검사하는 거요. 그 다음 13번째 엔진 점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점화장치
그다음에 조정하는 것, 수리, 교환, 검사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현가장치,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현가장치의 이해, 점검, 분석. 우리가 얼른 유압식이다 그러면 쇼업쇼바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환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조향장치, 점검, 진단, 조정, 수리, 교환, 검사하는 거. 이렇게 바뀌었죠. 마지막 16번째 냉각장치 이런 식으로 냉각장치 점검 진단, 냉각장치 수리, 교환, 검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4개 있었던 항목이 우리가 이제 중분류에서 16개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혹시 수험생 여러분들이 문제가 전혀 싹 바뀌고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분화적으로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나눴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자동차 공학에 자동차 정비에 그 과목의 그 문제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BT로 문제 출제했었던 그 풀었던 그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넓게 깊게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틀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공부를 해왔던 그 내용하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전부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은 주요 항목이 4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는 부분은 16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문제 자체가 어떤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전혀 다른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 직무 능력 어떤 그 표준이라 그래가지고 NCS 교육 과정으로 해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가르쳐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론과 실기를 공통적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지 여지껏 우리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에 기존에 공부해 왔던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학습해 왔던 내용을 전혀 벗어나서 다른 식의 문제가 접근이 되지는 않고요. 좀 더 문제가 이제 디테일하고 광범위하게 출제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그 내용으로 충분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합격 영향을 이 NCS 교육 과정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